네, 안녕하세요. 당근회장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업 관련된 강의를 좀 준비해 봤어요. 일반적으로 기획 강의가 아니고 성장에 대한 부분들도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약간 특별하게 원포인트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해봤습니다. 원포인트업은 자주 쓰는 용어는 아니죠. 과연 원포인트업은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는 뜬구름보다 현실적으로 부자보다는 30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들이 원포인트업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자라는 것은 가늠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30만 원이라면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비유를 대보면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해외여행 가고 싶다.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어떻게, 어떤 수단으로, 어떤 비용으로 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설정이 되어 있지만 실행은 어려운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결론적으로는 무엇이 빠졌나요? 라고 정의를 해보면, 시간, 예산, 계획이 빠졌습니다. 해외여행을 가고자 한다면, 저는 2월 8일 제주도에서 2박 3일 보내고 와야지. 예산은 100만 원. 숙박은 경제적 여행을 위해 노숙으로 등으로 구체적인 계획과 날짜 그리고 예산 등을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다 보면 사람들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기도 하죠. 하지만 해외여행을 가고자 한다는 건 구체적인 목표가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그런 과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더 나눠보면 예측되지 않으면 실행도 어렵다라는 걸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예측이라는 건 가늠입니다. 즉,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늠을 할 수 있겠죠. 가늠이라는 건 가령 예를 들면, 나는 제주도로 해외여행을 갈 거야. 이것은 아직은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제주도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가늠을 해서 거기는 갈 수 있겠다. 이런 가늠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나는 뭐 우주여행을 갈 거야. 이런 것들은 예측되지 않죠. 그래서 가늠될 수 있는 예측, 그리고 실행을 위해서는 분리를 하는 겁니다. 분리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뒤쪽에서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원포인트 업, 즉 예측되는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되게 세분화된 분리된 그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바꿔 말하면 원 포인트 업은 하나만 집중해서 키우자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만 집중해서 키우자. 여러분들도 따라해 보세요. 하나만 집중해서 키우자. 근데 지금 같은 여러 가지의 트렌드한 시대에서 과연 하나만 집중해서 키워봤자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원포인트업에 대한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다뤄보고자 해요. 원포인트업, 무엇을? 이것은 가치를 생각하는 겁니다. 즉, 기술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원포인트업은 가치를 생각하는 부분에서 좀 더 깊은 사고가 필요한 부분이죠. 가치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과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최고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최고의 가치.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에게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저는 최고의 가치는 나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투영되는 명품백을 구매했을 때 여러분들은 명품백에 대한 가치를 생각할까요? 아니면 그 명품백을 들고 있는 나 자신을 생각할까요?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어떤 임원을 달았어요. 이것은 임원이 가치가 아니고 나 자신이 임원이 되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은 대부분 사람들은 돈이라고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고 하지만 지식은 없어질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쌓은 지식들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질문할게요. 열심히 일해서 과연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돈을 버셨나요? 과연 직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그 수단이 되었을까요? 자, 정답은 우리는 직장에서 생명 연장에 돈만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직장에서는 내가 생존할 수 있는 월급을 받는 거죠. 자, 그러면 직장에서 월급을 받았다면 지식의 축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변하지 않는,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지식을 축적해서 점점 나 자신의 가치를 올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런데 직장 내에서 여러분들께 과연 지식을 알려줄까요? 여러분들에게 경험을 쌓아줄까요? 대부분의 팀장이나 경험이 많은 시니어들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지지 못하는 지식을 창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지식을 축적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알려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의 지식을 강제적으로 또는 어, 에둘러서 지식을 쌓게 한다라는 건 웬만한 그 선구자 아니면 쉽지는 않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시니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지식을 축적시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과연 그 지식을 원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왜 내가 무언가를 업데이트해야 될까? 이유는 미래의 안정과 가치 있는 삶을 위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안정된 직장도 여러분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도 또는 여러분들의 또는 그 월급 생활을 유지해 주는데 끝까지 책임져 주지도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에서 여러분들의 능력이 없거나 가치가 없으면 당연히 퇴사를 권고하겠죠. 하지만 회사 내에서 여러분들이 지식체계가 굉장히 활발하고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기술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다면 과연 여러분들을 회사에서 내칠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회사든 자신이든 지식이 축적되고 그 지식을 활용하고 능수능란하게 그것을 발휘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을 회사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런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지식이 굉장히 많이 쌓인 사람이 되겠죠. 자, 반대로 얘기하면 나의 행동이 지금의 나를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의 나의 계획이 미래의 나의 위치를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나의 행동, 지금 나의 행동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리고 지금의 나, 예전의 행동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겠죠. 미래의 나의 계획도 나의 위치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나는 미래에 어떻게 발전할 수 없어 라는 또는 나는 미래에 무엇이 될 거야 라는 그런 계획을 세웠지만 제가 앞서서 얘기했듯이 나는 해외여행을 갈 거야 라는 뜬구름 잡는 목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래의 나의 계획이라는 것도 시간과 계획과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계획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미래의 나의 위치를 명료하게 가져다 줍니다. 어느 탤런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의 참 인생을, 사람들의 생활을 참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소풍을 갈 때는 또는 캠핑을 갈 때는 준비물과 계획과 예산과 일정을 정말로 치밀하게 짜고 그를 통해서 되게 행복하게 그 여행을 갔다 왔는데 정작 나의 인생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과 치밀함이 없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죠. 자, 결론적으로는 미래의 나의 계획이 미래의 나의 위치를 가져다 줍니다라는 부분을 바꿔 얘기하면 나의 위치, 인류가 되는 것, 즉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질문해 볼게요. 인류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계신가요? 또는 나는 평범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마도 여러분들 대부분 내면적으로는 인류라는 것들, 즉 남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본능적인 욕구들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안정된 미래나 회사에서의 장기적인 근속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여러분들도 판단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태까지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알려드리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거는 사실은 비밀이기도 해요. 하지만 제가 오늘 이 비밀의 키를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유일한 방법, 즉, 내가 인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저는 정답이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은 요약의 힘이 있고요. 훔치는 힘이 있고요. 추진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식을 쌓는다라는 건 단순하게 책을 읽고 또는 어떤 경험을 쌓아서 프로젝트를 해서 그것들이 지식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론적으로 지식은 어떤 정보들을 간결하게 정리하고 그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약의 힘이라는 건 책을 읽거나 어떤 서책을 통해서 그 정보를 나만의 지식으로 요약을 해서 본질을 나만의 어떤 철학으로 만드는 부분들이 이 요약의 힘이고요. 훔치는 힘. 여러분들이 지식을 간절히 갈망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책을 읽을 때 하나의 분야에 5권의 책을 읽으면 이해 수준으로 가고요. 15권을 읽으면 전문가의 수준으로 가고요. 20권 이상 읽으면 박사의 수준으로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내가 나만의 이론 체계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지식을 갈망한다면 독서를 통해서 지식을 축적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훔치는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훔치는 힘에서는 허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억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오래되지 않아요. 즉, 제가 15초 전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걸 얘기해보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중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15초 전에 무슨 얘기를 했지? 이렇게 대부분 궁금증을 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 이런 얘기를 하실 겁니다. 사람의 두뇌는 15초 전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즉,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그런 지식들이 들어온 부분들은 대부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벤트로만 기억이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식을 훔친다는 건 여러분들의 저장고, 지식의 저장고를 만들어서 그곳에다가 차곡차곡 쌓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즉, 두뇌도 있지만 저는 여러 가지 노션이나 옵시디언이나 이런 툴을 이용해서, 노트를 이용해서 지식을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지식을 저장해서 과연 여러분들이 쓸모가 없다라면, 쓸데가 없다라면 지식은 지식의 그 본질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식을 가지고 추진력, 융합 기술을 가지고 배운 것을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을 해서 회사 또는 나의 지식을 실험을 해보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행동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런 지식들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회사에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진 않습니다. 이거는 내가 밖에서 찾아서 알아서 공부하고 알아서 축적하는 게 중요하고, 내가 그 축적된 기술을 가지고 밖에서 되게 유용한 사람, 즉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회사에서는 기회를 주지 않으니 나는 미래는 끝났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여러분들이 회사는 회사대로 열심히 일을 하시고 밖에서 이 지식을 쌓아서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정작 그 회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가 아니더라도 밖에서는 굉장히 귀중한 인재로 발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MIT 4년 과정을 1년 만에 독학으로 마스터한 사례가 있어요. 이것은 효율적 고강도 학습이라고 하는데 즐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학습은 놀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즐기는 사람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닐 때 거의 3분의 1, 3분의 1을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을 하시죠. 그렇게 직장에서 인생의 3분의 1, 3분의 1을 그렇게 보내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직장 내에서 즐기지 않는다면, 글쎄요, 내 인생이 과연 3분의 1 정도를 또는 3분의 2 정도를 날리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을 선택했고 그 직무를 수행한다면 그 직무를 되게 즐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놀이처럼요.
그래야 꾸준히 할 수 있고 마스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게임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잘 안 되고 방법도 모르고 여러 가지 헤매고 있다가 어느 순간 되게 재밌으니까 계속적으로 도장 깨기 하듯이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은 마스터가 되어 있는 거죠. 마찬가지 인생도 지식도 또는 이 원포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놀이처럼 직장 생활을 즐기시고 그 배움에 대한 부분들이 끊임없이 갈망을 하신다면 어느 순간 또는 10년 뒤에 여러분들은 마스터가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자, 오늘 원포인트업에 대한 강의를 마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런 인생을 살았고 지금도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미래를 같이 설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